핵심만 좀 한번 정리를 하고 나서 전체 닮음 관련된 문제를 좀 뽑아줄 테니까 한번 집에서 과제를 한번 풀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틀린 게 좀 많다 싶으면 좀 차례차례 단원을 챕터별로 나눠서 문제 연습 좀 하면서 닮음을 쭉 연습할 거고, 전체적으로 만약에 잘 나온다면 4등급으로 바로 넘어가서 전체 범위를 좀 통째로 해서 시험 대비를 하도록 할게요. 일단 닮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도형을 닮았다, 즉 크기가 같은 건 합동이고, 닮았다는 것은 모양은 같은데 크기는 다르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때 그럼 합동이라는 거는 우리가 배웠단 말이야, 맞지? 합동도 닮음이야. 어떤 닮음이야? 1대1로 닮았다 이러면 이게 합동이 되는 거야. 즉 크기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은 거야. 이렇게 크기가 다르면 뭐다? 모양은 같은데 크기는 달라. 그럼 축소하거나 확대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즉 우리가 1대1로 닮았을 때를 합동이라 하고, 그 이외에는 즉 닮음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닮음을 표시할 때는 각각의 꼭지점에 합동할 때 우리가 꼭지점을 맞춰서 적었단 말이야. 어느 꼭지점과 어느 꼭지점이 대응이 되는지, 어느 변과 어느 변이 대응되는지를 맞춰서 꼭지점의 순서를, 돌아가는 순서도 맞춰서 적었단 말이야. 그래서 중요한 거는 두 도형의 꼭지점 대응하는 순서대로 쓴다. A와 D가 닮으면 A와 D 순서에 맞춰서 B와 E가, C와 F가 그런 식으로. 자, 오른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는 삼각형이야. 그러면 이 각이 기준각인데 같으면, 즉 대응각을 기준으로, 즉 A, B, C라면 D, E, F 이런 식으로 닮음을 적어주고, 삼각형을 표시할 때는 항상 삼각형 기호를 한다 맞지? 그래서 A, B, C 삼각형 D, E, F라고, 닮음은 영어로 닮았다, be similar to 해서 similar 할 때 S자거든. 그 S자를 옆으로 기울여 가지고 S자를 옆으로 누워서 이렇게 적어서 이거를 닮음 기호로 사용하는 거야. 닮았다, 서로 닮았다, S자를 옆으로 눕혀서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이 글자를 눕혀서 사용했다. 우리가 대응변을 말할 때는 만약 선분 AB와 대응하는 변은 누구냐? 그러면 AB는 즉 요 모양이 똑같으니까 요놈과 요놈이 같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럼 ABS니까 DE라고 읽으면 되겠다, 맞지? 이런 식으로 대응변을 읽어줍니다. 그리고 대응각은 각 B가 각 E다, 각 표시를 하면서 각 B는 각 표시하면서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고요. 각 E가 됐네. 그래서 대응각과 대응변을 읽어주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닮음일 때는 S자를 옆으로 높인 기호를 쓰고요. 합동일 때는 등호가 아니라 3개 짝대기를 그어서 합동 기호를 쓰고요. 넓이가 같을 때는 일반적으로 즉 이꼴 기호를 씁니다. 이건 넓이가 같다는 기호입니다. 합동은 이거 아니고요. 3개짜리입니다. 맞지? 이 기호 구분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닮음은 어떤 성질이 있는가? 닮은 도형일 때는 각각의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일정하다. 쉽게 말하면 여기가 2면 여기가 4면 2배 확대된 거야. 여기가 만약 3이면 여기는 2배니까 이게 2배면 얘도 2배니까 6인 거지. 얘가 만약에 뭐 4면 얘는 8인 거지. 2배 확대됐으니까. 그리고 대응변 각 길이는 당연히 같아야 되고요. 그래서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일정하다. 일정하다. 같다가 아니야. 길이의 비는 그치 같다고 보지. 일정하다. 그러니까 일정하게 같다는 뜻입니다. 길이가 같다는 뜻이 아니라고. 비가 같은 거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길이가 같은 게 아니라 비가 같은 겁니다. 그래서 평면도형에서는 대응변의 길이비를 대응변의 비를 닮은 비라 합니다. 대응변을. 닮은 비는 보통 자연수로 2분의 1대 1이다 이렇게 안 나타낸다는 뜻이지. 양변에 2를 곱해서 1대 2다. 아, 이 길이가 2배 더 길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자, 근데 원에서는 닮은 비는, 원은 다른 변을 볼 필요 없어. 반지름만 보면 돼. 반지름이 1이고 반지름이 2면 1대 2로 닮은 거야. 원은 반지름의 길이비가 닮은 비가 됩니다. 항상 닮은 도형이 있어요. 모든 정다각형은 다 닮았습니다. 정사각형끼리, 정오각형은 정오각형끼리. 자, 그 다음에 원도 항상 둥근 원은 크기가 다르면 닮은 도형입니다. 그 다음 부채꼴도 원의 일부니까 닮은 도형인데, 중심각의 크기가 같아야 돼. 대신에 각이 다른 애를 닮았다 하진 않잖아. 각이 다른 부채꼴은 전혀 모양이 다른데 그걸 닮았다고 할 수는 없지. 그 다음에 직각 이등변 삼각형도 당연히 직각 이등변 삼각형은 90도가 45도 45도로 구성됐으니까 각이 항상 45도 45도니까 크기가 크든 말든 얘가 45도 45도니까 닮은 삼각형일 수밖에 없는 거지, 두 개는. 그래서 생각해보면 당연한 겁니다.
자, 입체도형에서는 어떤 성질이 있는가? 입체도형도 저 각각의 변의 길이의 비가 일정하면 닮았습니다. 자, 평면도형뿐만 아니라 입체도형도 닮은 거야. 그래서 대응하는 모술의 길이 비를 닮은 비라고 하고요. 즉 닮은 입체도형이 되려면 면의 개수가 같은 정다면체, 정육면체, 주사위 모양 크기가 달라도 즉 면이 똑같으면 정다면체는 닮음입니다. 구도 닮은 거야. 입체도형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항상 닮은 입체도형인 거야. 그래서 닮음이 뭐다라는 것에 대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닮음의 넓이와 비, 부피 비 사이의 관계. 자, 우리가 일자리 길이에 가진 어떤 길이가 있어. 이게 길이 비가 1대2로 닮았다고 하는 거야. 길이 비를 말하는 거야. 이거는 뭐라고? 길이 비라고. 근데 이거를 가지고 사각형을 만들어버려서 사각형을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얘는 1 곱하기 1이니까 넓이가 1이고 2 곱하기 넓이가 4지. 자, 이거는 1대4인데 뭐로 바뀌었어? 넓이 비로 바뀐 거야. 근데 우리는 길이는 단위가 뭐지? 센티미터지. 넓이는 단위가 뭐지? 제곱 센티미터지. 그래서 가만히 보면 얘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즉 요 놈을 1을 제곱하고 2를 제곱해서 적으면 그게 바로 길이 비가 넓이 비로 바뀌어서 나타나게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제 이거를 가지고 입체도형을 만드는 거야. 1, 1, 1. 부피는 1이야. 얘는 2, 2, 2로 만들어버렸어. 그럼 부피는 얼마겠니? 8이겠지.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그런데 부피의 단위는 얼마지? 세제곱센티미터잖아. 그래서 우리는 길이 비를 세제곱을 하면 1cm, 1cm, 1cm 3번 곱하면 1세제곱센티미터, 2cm, 2cm, 2cm 곱하면 8세제곱센티미터. 따라서 1을 세제곱하고 2를 세제곱하면 3번 곱하는 거야. 2 곱하기 3 9구단 아니야.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8입니다. 그게 바로 1대8 해서 즉 부피의 비가 되는 거야. 즉 똑같은 길이를 가진 즉 길이에 대한 비와 넓이에 대한 비와 부피에 대한 비를 우리는 길이 비를 통해서 부피와 넓이까지로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 다음 건넓이 비는 건넓이도 넓이야. 입체도형의 건넓이의 비도 당연히 길이 비를 제곱하면 되는 거야. 입체도형의 부피 비는 길이 비를 세제곱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길이 비를 알면 모든 비를 다 알아낼 수 있어.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제 이런 질문을 해. 즉 넓이를 주고 부피를 구하는 문제가 있어. 그럼 1대는 어떻게 하냐면 넓이비가 1대4잖아. 그러면 먼저 길이비로 돌아가는 거야. 1대2로. 그리고 나서 얘를 세제곱해서 다시 1대8로 돌아오면 되는 거야. 항상 길이비로 갔다가 돌아옵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여기서 바로 가면 조금 헷갈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길이비와 넓이비에 대한 관계에 대한 설명을 이해했습니다. 자, 그래서 대응하는 점, 딱 보면 점 2다. 점 2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BC, 변 BC니까 선분 표시하고 선분 FG다. 각 F는 이 각이니까 각 B가 되는 거지. 큰 거에 대응되는 작은 각을 적으면 되겠지. 사각형 ABCD의 닮은 비가 얼마냐? 보니까 6대 10이네. 답은 1대 2라고 약분해서 적어줍니다. EF의 길이는 1대 2니까 2배니까 바로 8cm 되겠지. 각 E의 크기는 위에 거랑 같으니까 바로 80cm가 됩니다. 자, 입체도형 CF에 대응되는 모서리는 RU가 되겠지. 성분 RU. 면 ADEB 요 면이네, 맞지? 면이라 적어주고 A, PSTQ ADEB니까 순서에 맞춰서 PSTQ. ST의 길이는 ST. 길이를 구하라잖아. 몇 대 몇인데? 3대? 모르잖아. 여기 알고 있지. 4대 6. 우리는 길이비를 4대 6을 먼저 구한 다음에 줄여주면 2대 3이다, 맞지? 그러면 요 ST의 길이를 X로 놓은 다음에 즉 3대 X는 자 4대 6 또는 2대 3이라고 비대식을 만드는 거야. 그래주면 2X는 9니까 X는 2분의 9. 즉 ST의 길이는 2분의 9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닮음이 말하면 모양이 똑같으니까 지금 이거는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놨죠. 어떤 경우는 이 삼각형을 반대쪽으로 F가 이쪽으로 가도록 뒤집어서 그림을 그리기도 해. 그러면 우리는 그걸 돌려야 돼. 같은 모양이 아닐 때도 있어. 그럼 방향을 바꿔야 돼. 지금은 같은 방향이니까 8대 10. 몇 대면?
4대 5가 되겠죠. 닮은 바로 4대 5 적으면 되고요. 둘레 길이 B 구하라. 둘레도 길입니다. 그럼 전체 둘레도 똑같이 4대 5예요. 넓이 B는 제곱을 했으니까 16대 25가 되는 거지. 자, 닮은 B는 8대 12, 2대 3이겠네요. 약분해서. 그 넓이 B는 제곱의 B지. 넓이니까 넓이 B로 가야 됩니다. 그럼 4대 9가 되겠지. 부피는 세제곱이니까 8대 27이 되는 거지. 얘를 세제곱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길이 B, 넓이 B, 부피 B 구하는 거 특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맞지? 대형변과 대형각을 찾아라. 할 수 있으니까 패스할게요. 그래서 찾고요. 닮은 B를 구하라. 닮은 B를 구하는데 여기서 조심할 거는 혹시 변이 돌아간 건 없는가? 근데 보면 9대 12. 그럼 요거 피타고라스 정리부터 써야 되지. 이거 얼마? 6 구해야 됩니다. 맞지? 그럼 이제 보자고. 9대 6. 9대 6. 그럼 3대 2거든. 12대 8도 3대 2지. 아, 3대 2구나 하면 됩니다. 전 두 개를 체크해보면 알 수 있는 거야. 각 B-는 이 각이랑 같으니까 이거 지금 직각삼각형 아니니? 6, 8, 10이니까 맞지? 그럼 각은 90도가 되는 거지. 그 AC 길이는 144, 81, 225니까 얼마겠니? 15가 되겠죠. 아니면 2대 3이니까 얘가 2고 얘가 3이니까 5의 3배 바로 구해도 됩니다. 피타고라스는 안 쓰고 B를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닮은 B 몇 대면 6대 10이니까 1대 2. 그래서 얘가 4면 얘는 2배니까 8일 거고 얘는 2배니까 10이겠지. 8하고 10 바로 나오니까 2배 해서 B를 구하면 될 거고요. 원뿔의 닮은 B. 자, 밑변의 B를 보면 3대 4. 3대 4로 닮았네요. A의 높이 3대 4니까 얘가 8이니까 2배 하면 되겠네. 얘도 6이겠지 뭐. 밑면의 둘레의 길이 B. 둘레는 길이잖아 어차피. 그럼 닮은 B랑 같습니다. 3대 4예요. 둘레도 길이기 때문에 길이의 B를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둘레도 똑같이 3대 4예요. 그 다음 닮은 B 구하라. 5번 4대 8 1대 2네. 넓이가 5래. 그 넓이잖아. 넓이 B로 가야지. 넓이 B는 얼마지? 1대 4의 넓이 B를 가지는 거야. 그때 ABC가 이게 5래. 아, 그럼 앞에 게 1에 해당되는 게 5잖아. 그럼 뒤에 거는 모르니까 네모라고 할게. 그럼 이걸 K라고 하면 저 K 즉 1대 4가 돼야 되니까 5대 5배니까 5배 하면 K는 20 나오겠죠. 비례식 쓰면 됩니다.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K는 20. 그 다음 자, 근넓이 B가 4대 25야. 부피가 250이야. 자, 이거 어떻게 하라 했어 선생님이? 넓이 B를 주면 뭘로 가야 돼? 먼저 제곱해서 4가 되는 수 2대 제곱해서 25 되는 수 5 길이 B로 가는 거지. 그 다음에 부피 B로 가자고. 그럼 부피 B는 몇 제곱 해야 돼? 세제곱이니까 8대 125가 되는 거지. 자, 이때 B의 부피가 자, 오른쪽에 있는 부피가 250이랍니다. 그럼 A의 부피니까 모르니까 A는 여기 VA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B의 부피는 250이라고 줬으니까 부피를 그대로 적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해주면 즉 125 곱하기 VA V는 이제 볼륨이란 뜻이야. A의 부피란 뜻입니다. 250 곱하기 8 약분할 거니까 곱하지 않을게요. 125의 2배가 250이니까 그래서 VA는 28, 16이다 라고 구해낼 수 있겠네요. 그래서 항상 길이 B로 갔다가 부피 B로 돌아오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빠르게 한번 기억을 1챕터를 정리해봤고요. 자, 2챕터. 그래서 우리는 삶음에는 어떤 닮음 조건이 있냐? 닮음에도 합동처럼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합동에서 했던 거 기억해보자. 어떤 조건이 있었어? 자, SSS 합동이 있었지. 그 다음 SAS 합동 두 변과 끼인각이 같을 때지. 그 다음 한 변과 양극각이 같을 때 ASA 합동이 있었지. 자, 그 다음 또 직각삼각형 합동도 있었던 거 기억나니? 직각과 빗변과 앵글 한 각이 같을 때, 직각과 빗변과 한 변이 같을 때 RHS, RHA 있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위에 있는 이 세 가지가 아닐 때 빗변을 이용해서 합동임을 체크할 때 이 조건을 이용했었어. 이게 합동 조건이었고, 닮음 조건에서는 여기서 두 개는 같은데 하나가 살짝 달라집니다. 뭐냐면 직각삼각형 합동 조건은 필요 없고 요거를 가지고 하는데 여기가 그대로 SSS 닮음이 됩니다. 얘도 그대로 SAS 닮음이 됩니다. 얘는 바뀝니다. 이거 하나만 바뀌어요. 바로
AA 닮음이 됩니다. 끼인가까지 다 같잖아. 한 변의 길이까지 같잖아. 이건 완전히 합동인 거야. 근데 닮음에서는 ASA라는 닮음은 없어요. 이거는 합동이기 때문에. 이 S 길이가 즉 축소되었기 때문에 길이가 바뀌기 때문에 S를 빼버립니다. 그럼 양끝각만 있으면 돼. 그럼 나머지 각 하나는 자동으로 같거든. 그럼 각이 셋 다 같거든. 그러니까 각은 같은데 크기가 다른 삼각형이 되는 거야. 그거를 우리는 닮은 삼각형이라 해. 그래서 이 세 번째 조건에서 S만 빼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AA 닮음이라고 글자 알파벳 두 개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왜 각 두 개가 같으면 나머지 각은 저절로 같으니까 AAA라고 안 해. 그냥 AA라고만 두 개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합동 조건과 똑같은 식인데 즉 이것만 기호가 달라졌습니다. 그럼 얘는 선생님 SSS인데 왜 이건 합동이 아니고 닮음이에요? 이런 거지. 예를 들어 한 변의 길이가 1, 1, 1이야. 한 변의 길이가 2, 2, 2야. 그러면 모든 변의 길이가 다 두 배 됐잖아. 맞지? 그러면 SSS 닮음인 거야. 물론 이거는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AA 닮음이라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각이 60도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SAS 닮음이라고 해도 되고 즉 세 가지가 다 먹히는 겁니다. 정삼각형은 특별한 종이니까. 어떤 문제는 SSS만 먹히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SAS가 먹히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AA만 먹히는 경우도 있어. 지금은 정삼각형이니까 특별히 세 가지 닮음 조건을 다 사용해도 닮음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닮음 조건을 문제 조건 시계 또는 풀이 과정을 보면서 SSS인지 SAS로 가고 있는지 두 각이 같다 AA로 가고 있는지 그거를 잘 따라가야 돼. 그래서 첫 번째 대형변의 길이 B가 같다. 한마디로 얘가 1인데 얘가 2야. 얘가 2인데 얘가 4야. 두 변만 딱 봐도 어떻니? 두 배지. 근데 마지막 변을 봤는데 이제 3하면 말이 안 되고 마지막 변을 한 4 정도로 삼아야겠다. 얘가 8이야.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그러면 이렇게 작은 것 같아. 두 배야. 이렇게 작은 것 같아. 두 배야. 이렇게 작은 것 같아. 두 배야. 아, 대형되는 변이 두 배짜리 변이 각각 세 개가 다 있어. 그럴 때 각 변이 딱 두 배 되는 변이 그대로 다 존재하니까 SSS 변이 모두 두 배로 확대 복사됐다고 생각하면 돼. 그럴 때를 우리는 SSS라고 하는 거야. 그럼 또 하나는 뭐야? 그럼 선생님 SSS가 아니면 어떡합니까? 두 변과 끼인각이 같은데 합동에서는 길이가 완벽하게 같아야 됐어. 근데 닮음에서는 길이가 완벽하게 같을 필요 없고 얘가 예를 들어 1인데 얘는 2야. 얘는 예를 들어 2인데 얘는 4야. 그런데 가운데 있는 각이 하나 같아. 변의 길이가 두 배로서 같고 각이 같네? 이럴 때 SAS 닮음이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 두 쌍의 각이 크기 같다. 아무 각이나 두 개만 같잖아. 그럼 나머지 각은 저절로 같대. 왜? 삼각형은 합이 180이니까. 그럴 때 우리는 AA라고 딱 두 개의 알파벳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SSS로 닮음을 갈지 SAS로 갈지 AA로 갈지는 문제의 상황에서 잘 보면서 푸는 거라고. 자, 예제 보면 자 봅시다. 자, 어떻게 되겠니? 대충 그림을 봐봐. 모양이 비슷하게 생겼어. 크기가 확대됐지. 4가 6으로 갔어. 2대 3이야. 6이 9로 갔어. 2대 3이야. 8이 12로 갔어. 2대 3이야. 요거 2대 3으로 SSS 닮음이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삼각형을 이렇게 닮은 기호를 적어주고 닮음 조건을 괄호하고 SSS 닮음이다. 라고 적어줍니다. 얘도 모양이 비슷하게 생겼는데 보면 3이 6으로 갔어. 2배야. 5가 10으로 갔어. 2배야. 근데 끼인각이 같지. 이럴 때는 SAS 닮음이야. 길이가 완벽하게 같다면 그건 합동이겠지. 자, 그 다음에 얘는 40, 70인데 자, 하나는 얘가 70, 70, 70이야. 근데 계산해보면 여기 40이거든. 그러면 각이 결국은 다 같잖아. 맞지? 그래서 각을 계산해보고 비교해봅니다. 두 개의 각이 같으면 무조건 뭐다? AA 닮음이다. 이렇게 해서 닮음 조건 세 가지 다 했고요. 자, 삼각형의 닮음 조건을 응용하여 닮음 삼각형을 찾는 방법. 자, 지금 이 그림이 이제 앞으로 좀 잘 나오는 그림인데 얘는 모양이 똑같게 안 생겼잖아. 하나는 막 비틀어져 있잖아. 그럼 우리는 요거를 뜯어내서 한번 살짝 생각해 보는 거야. 여기가 4고 여기가 5고 여기가 6이거든. 큰 삼각형을 보자고. 얘는 10이고 얘는 얼마야? 15고 여기는 X잖아. 근데 특이한 점은 이 꼭지각을 둘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공통각이잖아. 그럼 이거는 느낌상 SAS로 갈 확률이 큰 거야.
그러면 이웃하는 두 변의 B만 같으면 돼. 근데 가만 보니까 5대 12, 4대 15. 아닌데? 근데 보자. 방향이 좀 바뀌어 있잖아. 그럼 크로스 시켜봐. 5대 15, 3배지. 4대 12, 3배지. 3배 맞네. 대신에 5는 15랑 짝이고 4가 12랑 짝이니까 이 삼각형을 왼쪽 오른쪽으로 한 바퀴 뺑 돌려야 돼. 그래야 이렇게 놓이면서 12가 4랑 짝이 되고 15가 5랑 짝이 되니까 얘를 옆으로 한 바퀴 돌려서 그림을 적었더니 두 변과 B가 일정하고 꼭지각이 같은 S에서 닮음이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이렇게 돌려서 적으면서 체크를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몇 대면 4대 10이니까 1대 3으로 닮은 거지. 그러니까 작은 삼각형의 변의 길이가 6이니까 큰 삼각형의 변의 길이는 얼마다? 네모라고 적으면 즉 곱했을 때 같아져야 되니까 18cm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항상 순서 지켜야 돼. 작은 거 문제 했으면 오른쪽에 몇 대 몇 할 때 작은 거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야. 그거 크기 순서 안 지키고 막 적으면 이상해지겠죠, 계산각이.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놓고는 이 각이 공통각이야. 근데 각이 하나 같다가 표시가 돼 있잖아. 그럼 잘 보면 이 삼각형도 요 X표와 동그라미고 이 큰 삼각형도 X표와 동그라미니까 그러면 나머지 각, 요 각이랑 같은 각은 누구야? 이거 네모라고 할게. 이 네모랑 같은 각은 누구야? 바로 요 두 개를 합친 요 각이 네모가 되는 거지. 그래서 각을 잘 보면서 비교합니다. 그래서 얘를 뜯어서 옮겨 적었어요. 그리고 위치를 같게 딱 적어 놓으니까 이거를 딱 보면 10대 6이구나. 5대 3으로 닮았구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걸 알아냈으니까 6대 X라고 비율을 적어주면 3, 6, 18, 5X는 18 되겠지. 그래서 계산하면 X는 5분의 18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 상태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그림을 할 때마다 이렇게 뜯어내려면 힘들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계산하니? 볼 때 자, 머릿속으로 각이 얘가 같고 다른 각의 크기가 같다고 했으니까 같다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자마자 AA 닮음이군. 그러면 길이를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내가 구하는 게 요 길이 X거든. 그러면 요 꼭지각에 대한 변을 X대 이렇게 비례식을 시작하는 거야. 그럼 요 삼각형에서도 꼭지각에 대한 대변은 6이 되는 거지. 각각의 변에 마주보는 길이를 비율로 적는 거야. 그리고 이꼴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써먹었으니까 그럼 이 작은 삼각형에서 다시 이제 내가 아는 거로 가는 거야. 나는 뭘 알지? 색칠된 두 각 말고 요 네모각에 대한 변을 알고 있어. 6이라는 거를. 그럼 네모각으로 가는 거야. 그럼 6대 이러는 거지. 그럼 큰 삼각형에서도 네모각으로 가는 거야. 그럼 이 각이 색깔되어 있는 거니까 네모각은 어디야? 바로 이쪽에 있는 A각 전체가 네모각인 거지. 그럼 A각 전체가 네모각이니까 네모각이 마주보는 변의 길이는 얼마인 거야? 바로 10인 거지, 맞지? 그래서 10x는 36이니까 x는 10분의 36, 5분의 18이라는 답이 나옵니다. 뭐 소수로 하면 3.6이 되겠지. 이것처럼 즉 각각의 변의 길이와 각의 비를 순수대로 잘 적어야 돼. 닮으면 그게 중요해. 자, 그래서 우리는 너희가 이제 직각삼각형의 닮음에서 요거 하나 잘 기억해야 되는 게 피타고라스 정리 있는데 이거 하나 선생님이 영상 넣어준다고 했죠. 거기 가면 또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요거 정리하면 이거는 중학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꼭 계속 기억해야 되는 거야. 자, 첫째,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이때 이 변의 길이를 A라고 이 변의 길이를 B라고 하고 이 전체 변의 길이를 C라고 할게. 그 다음에 또 이거를 위에서 수선을 내려서 직각삼각형 하나 쪼개버리는 거야. 그리고 요 각을 우리가 X라고 할게. 요 각은 Y라고 할게. 이건 직각이지. 그럼 XY 더하면 90도 아니니? 그럼 여기 90이니까 옆에는 X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 저절로 Y가 되는 거야. 그럼 알고 봤더니 이 1번 직각삼각형, 작은 직각삼각형도 XY 직각이고 요 2번 직각삼각형도 XY 직각이고 요 가장 큰 3번 직각삼각형도 XY 직각이야. 그러면 1번 삼각형과 2번 삼각형과 3번 직각삼각형은 셋 다 뭐가 된다? 닮음이 되는 거야. AA 닮음이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직각삼각형인데 셋 다
AA 닮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높이를 h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p라고 하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q라고 해볼게. 그럼 여기서 세 삼각형이 닮음이니까 1번과 2번이 닮았다. 그 다음 2번과 3번이 닮았다. 그 다음 1번과 3번이 닮았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닮음식이 나타나. 그리고 또 네 번째는 뭐냐면 피타고라스 정리가 나타나. 피타고라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뭐가 나타나냐면 넓이 공식이 나타나. 그래서 우리는 이 피타고라스 정리의 별명이 뭐냐면 한글로 보면 얘를 한 글자로 이렇게 보면 이런 글자가 보여. 자, 한글로 한번 읽어볼까? 무슨 글자야? 소야 소 맞지? 그래서 이 별명이 소공식이야. 소공식. 소공식에서 첫째 넓이부터 체크해볼게. 자, 이거 직각이잖아. 그럼 A와 B를 곱해서 넓이를 2분의 1 곱하면 넓이가 나오지. 자, C와 H를 곱해서 2분의 1 곱해도 넓이가 나오지. 그래서 넓이 공식 C어자 곱하고 그 다음에 O자 곱하면 두 개는 같은 거야. 그걸 이제 식으로 만들면 즉 AB 곱한 것과 CH 곱한 거는 같다. 원래 2분의 1이 있으면 넓이가 돼. 근데 2분의 1은 똑같으니까 없애버렸어. 그래서 C어자 곱한 거와 O자 모음 O자 곱한 거랑 같은 거야. 그래서 AB 길이와 CH 길이 곱한 거 같다. 이게 넓이 공식이야. 그 다음 피타고라스 정리니까 B변의 제곱, C의 제곱은 다른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가 되는 거야. 그 다음 이거는 닮은 공식인데 어떻게 나타나냐면 자 이렇게 왼쪽이 산이야. 산을 여기서 등산을 해 두 개의 친구가 올라갔다 내려왔어. 그럼 A제곱이야. 근데 한 친구는 집이 가까우니까 즉 가까운 곳까지 P까지 가고 한 친구는 집이 멀어. 저 끝에까지 C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A제곱은 PC라는 공식이 하나 나와. A제곱은 PC. 그 다음 오른쪽으로 등산을 해. 여기서 출발해서 B 올라갔다 내려왔어. B제곱은 자 그건 또 똑같아. 한 친구는 집이 가까워. Q가 되고 한 친구는 집이 멀어. C가 되는 거야. 그래서 B제곱은 QC가 되는 거야. 그 다음 둘 다 가운데 길로 등산을 해. 올라갔다 내려왔어. 그러면 H제곱은 이렇게 되는 거야. H제곱은 자, 한 명은 집이 왼쪽에 있고 한 명은 집이 오른쪽에 있어. 그럼 H제곱은 PQ가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이 세 가지가 나와. 무엇에 의해서? 바로 닮음에 의해서 나오는 거야. 이 셋 중에서 하나만 검증을 해볼게요. 자, 1번, 2번의 닮음을 가지고 할게. 자, 1번, 2번이 닮았는데 요 X에 대한 대변 H지. X에 대한 H대. 그래서 H대. 그 다음 요 삼각형에서 X에 대한 대변은 누구니? Q다 맞지? Q. Q는 그 다음 다시 1번 삼각형으로 돌아왔어. 나왔어. 요 위에 Y에 간 대변은 누구니? P지 P. P대. 자 다시 2번 삼각형으로 왔어. Y가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누구니? 바로 누구니? H지. H. 이랬더니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 했더니 H제곱은 PQ 나와 안 나와? 그래서 1번, 2번 닮았다에 의해서 H제곱은 PQ 나오는 거야. 즉 아까 전에 등산할 때 가운데 길로 위아래로 올라갔더니 H제곱은 자 왼쪽 오른쪽으로 각각 집으로 갔어. PQ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당연히 요 두 개도 여기에 있는 닮음 2번, 3번, 1번, 3번 공식을 쓰면 이 두 개도 둘 중에 2번, 3번 쓰면 뭐 둘 중에 위에 건지 아래 건지 나오겠지. 자, 그래서 요거 공식 외워줘야 됩니다. 그거를 여기서 적어 놓은 거야. 자, 눈으로 한번 다시 볼게요. 이거는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사용되는데 갑자기 등장하니까 고등학생들이 문제를 못 풀어. 기억을 못 하니까. 자, 보자마자 뭐지? 이거 무슨 공식? 소공식이네. 그럼 길이 뭐? 이렇게 두 번 곱하면 짧게 길게 곱한 거랑 같다. 그 다음 이것도 이렇게 두 번 곱하면 짧게 길게 곱한 거랑 같다. 그 다음 이렇게 두 번 곱하면 왼쪽 오른쪽 곱한 거랑 같다. 그리고 이 소공식 닮은 길이 3개 있고 또 뭐 있어? 피타고라스 정리 하나 있고 또 뭐 있어? C자 곱한 거랑 O자 곱한 거랑 넓이 구할 때 값이 같다.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닮은 공식이 적혀 있는 이유예요. 자, 그래서 그거를 알파벳으로 A, B, H 이러니까 좀 어려워 보이지?
집에 가서 이거 채점하고 틀린 거 고치고 왔더라. 응? 자, 그래서 요거 하나 빠르게 찾아보자. 삼각형이 옆으로 돌아가 있네. 관계없다. 제일 작은 변이 누구야? 셋 중에 9지? 얘는 제일 작은 변이 3이지. 그러니까 3배네? 얘도 3배면 10이지. 그럼 얘랑 얘가 짝이고 얘랑 얘가 짝이고 선생님 동그라미, 세모, 네모 이렇게 할게. 그래서 3대 9니까 BC랑 짝되는 거 찾으야 돼. 그럼 AB랑 FD, AB 대 FD 했으니까 AB는 이거 4대 FD는 9에 해당되는 거고 BC는 5에 해당되는 거니까 네모 친 거 15에 해당되는 거니까 여기는 누구 적으면 돼? 선분 ED 적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누구 대 EF? EF는 9에 해당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3에 해당되는 거니까 선분 AC 적으면 되겠지. 그 다음에 지금 또 누가 할 차례니? 3개인데 AB 대 FD는 했고 그 다음에 BC 대 ED 했고 AC 대 EF 했고 여기는 뭐 적어야 돼? 다 했는데 아 B를 적으란 말이 같다. 3대 9니까 1대 3 이거 적으란 것 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가세요. 그래서 삼각형 누구라고 해야 될까? A부터 읽었으니까 5에 마주보는 변부터 읽었지. 각. 그럼 15에 마주보는 각부터 읽어야 되겠지. 순서대로 각 삼각형 표시하고 F. B는 3에 마주보는 각이지. 그럼 3은 여기서는 9에 해당되는 거잖아. 그래서 FD, E 이렇게 순서를 읽어줘야 됩니다. 셋 다 B가 같으니까 변의 길이가 3개 같으니까 무슨 닮음? S, S, S 닮음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얘는 AB는 3과 6이 2배고 2와 4가 2배니까 얘가 길이 B고 얘가 길이 B가 되겠네. 그럼 가운데 낀 각이니까 SAS 닮음이다 맞지? 그래서 AB에 해당되는 거는 누구야? ED가 되겠지. 성분 ED. 그래서 AB에 해당되는 거는 성분 각도부터 읽었으니까 D라고 알파벳 순서를 적을게. 그 다음에 얘는 또 2랑 AB 대 D, AB 대 D니까 AB, D는 누구니? DF랑 짝을 지었으니까 2에 해당되는 거는 성분 AC를 적어야겠네. 몇 대 몇이야? 6하고 3이 짝이니까 2대 1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지. 그래서 각 A는 각 D랑 같으니까 70도가 될 거고 당연히 삼각형 A는 70도니까 D부터 읽어야 되겠다. B는 6cm짜리로 갔으니까 3cm짜리로 봐야 되니까 DEF라고 읽어야 되겠네. 그리고 SAS 닮음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 되겠어? 그 다음에 닮은 삼각형을 찾아 기울여 적어라. 이건 어떻게 찾아야 되니? 가운데가 낀 각이지. 그럼 이것도 SAS로 갈 확률이 크지. 그러면 4, 6 낀 각. 자, 4, 6 낀 각. 각 A. 자, 그럼 얘는 6, 9하고 낀 각. 6하고 각 A하고 9cm. 그럼 보자. 이렇게 하면 짝이 안 맞고 이렇게 하니까 6대 9, 4대 6. 이러니까 2대 3. 2대 3 맞지? 그래서 4랑 그 다음에 6이 짝이고 그 다음 6이랑 9가 짝이 되는 거야. 그래서 무슨 삼각형? 그대로는 삼각형. 자, 뭐부터 줘? 작은 변부터 돌게. 그러면 DAB라고 돌았다 치자. DAB. 그럼 닮은 삼각형 해주고 작은 변부터 돌았으니까 얘는 B부터 돌아야겠다. BAC. 작은 변에서 각을 거쳐서 큰 변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무슨 닮음이라면 되니? SAS 닮음이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얘는 무슨 닮음일까? 자, 꼭지각이 공통각이지. 그럼 각이 2개 같으니까 얘랑 얘랑 같으니까 AA 닮음이지. 자, 삼각형 적는 거는 알아서 하세요. 얘는 무슨 닮음일까? 얘는 9cm, 6cm. 그 다음 얘는 4cm, 6cm. 4대 6, 6대 9, 2대 3입니다. 그럼 여기도 9cm네 맞지?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것도 SAS 닮음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요거는 아까 전에 했습니다. 뭐지? A 대 C는 자, 삼각형 ABC와 HBA야. ABC하고 전체 삼각형과 HBA는 이 삼각형. 그래서 A 대 C는
자, 큰 삼각형에서 문제 있네. A 대 큰 삼각형에서 A 대 한 거는 90도의 변이야. 그 다음에 작은 삼각형에서 90도의 변이 0이니까 A 대 C 한 거야. 그 다음에 HBA이므로 그 다음에 C 제곱으로 갔어. 그럼 큰 삼각형에서 누구로 갔겠니? 요 각을 기준으로 구했겠네. 이게 마주보는 변이 C잖아, 맞지? 그래서 C 대. 그래야 C 제곱은 1이 되겠지. 그 다음에 작은 삼각형도 이 각이랑 같은 각이 누구야 그러면? 바로 요 각이지. 그래서 요걸 아까 전에 했으면 어떻게 했어? 각을 표시해놔라 했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뭐 각을 뭐 X로 하면 동그라미, 얘는 XN 동그라미. 이거에 마주보는 변은 X가 되는 거지. 그래서 C 제곱은 AX 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안 해도 바로 공식 외우고 있잖아. 왼쪽 두 번 곱하면 짧게 길게 YA 얘는 AY네. 가운데 두 번 곱하면 왼쪽 오른쪽 곱했으니까 H제곱은 XY. 조금 여기 안 봐도 이 식을 이용해서 거꾸로 H 잡아주고 여기 Y 잡아주고 얘는 B제곱이니까 B 잡아주고 내항의 곱이고 얘는 AY니까 Y 잡아주고 이렇게 하면 좀 빨라지겠지. 머릿속에 외우고 있으면 좀 빨라집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해서 그래서 답 바로 구해버리자. X는 뭘로 구하면 되니? 이거 두 번 곱하면 X제곱은 짧게 한번 4 곱하기 처음부터 끝까지 길게 한번 16. 그래서 64니까 X는 8. 얘는 오른쪽 두 번 곱하면 X제곱은 여기 짧게 한번 9 곱하기 길게 한번 자 9랑 16을 다 더해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야? 25가 되겠지. 그래서 225 제곱해서 225가 되는 수는 15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가운데 끈에 가운데 제곱은 왼쪽 오른쪽 곱한 거야. 그러면 4 곱하기 X 36이니까 X는 바로 9 나오겠네요. 이렇게 소공식을 이용해서 닮음 정리의 공식을 이용해서 바로 문제를 풀어버립니다. 그래서 닮은 삼각형을 찾고 조건을 말하라. 자, 얘는 세 변을 줬지 3, 4, 5. 그럼 3, 4, 5로에 해당되는 비를 가지는 기가 6, 8, 10도 어떻니? 2로 약분하면 3, 4, 5 아니니? 얘랑 닮음인 거야. 무슨 닮음이겠니? SSS 닮음인 거야. 맞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 변씩 비교해도 되지만 약간 이제 눈치껏 하면 얘가 3대 4대 5잖아. 변의 길이가 다. 그럼 얘도 3대 4대 5가 되는 걸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3이 6이랑 짝이고 4가 8이랑 짝이고 5가 10이랑 짝이니까 바로 보이는 거야. 이 세 변의 길이의 비가 똑같이 성립하는 놈을 찾아도 관계없어. 눈치껏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짝일까? 낀 각을 줬다 맞지? SAS야. 그럼 4cm, 6cm, 40도야. 그럼 4cm, 6cm, 40도인데 어딨지? 보니까 각도가 여기에 60, 80이 있어. 그럼 여기가 40인 거야. 근데 길이가 하나 없잖아. 그럼 얘는 40, 60, 80이니까 40, 60, 80 되는 걸 찾아야 돼. 그럼 여기에 각도가 또 있네. 그럼 얘가 80이겠다 맞지? 이 둘은 AA 닮음인 거지. 그럼 이 둘이 맞나? 보자. 40도 맞고 4가 6이랑 짝이면 2대 3이야. 6이 9랑 짝이면 2대 3이야. 아, 요거 둘이 닮음 맞네요. SAS 닮음이 되겠네요. 짝을 세 세트를 다 찾아줬습니다. 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누구누구 닮음일까? 얘랑 큰 게 닮아 보여. 근데 어떻게 닮았지? 이제 적어볼게. 이 각이 공통각이야. 그러면 얘는 4cm와 2cm와 낀 각을 가지고 있어. 얘도 공통각을 여기를 기준으로 했고 여기는 8cm하고 4cm야. 그럼 이거는 일단은 낀 각 기준으로 보니까 SAS로 보는 거야. 그럼 4가 8이랑 짝이 되면 2배잖아. 얘랑 짝이고 2랑 4가 짝이겠지. 2배지. 그러면 가운데 낀 각이니까 SAS 맞아 안 맞아?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X를 구하자. 어떻게 구하면 되지? X는 즉 작은 삼각형의 요 마주보는 변의 길이 X야. 꼭지각에 대한. 그러면 X 대 큰 삼각형의 꼭지각에 대한 변은 얼마야? 6이야. 그럼 작은 삼각형에서 다시 이제 또 누구가 요 밑에가 아까 전에 4에 해당되는 거지. 4에 해당되는 각은 요 둔각에 대한 각이야. 맞지? 그러면 4대 큰 삼각형은 여기가 둔각이야. 그래서 마주보는 변의 길이는 8이 되는 거지. 맞지? 1대2로 닮았으니까 6, 4, 24, 8, 3, 24 그래서 X는 3 나옵니다. 이것도 같은 방법이니까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겠니? 그 다음에
얘도 하는데 각이 지금 여기 x표 할게. x 동그라미. 여기도 동그라미. 그럼 AA 닮음이다. 맞지? 그래서 우리는 작은 삼각형에서 자 꼭지각에 대한 동그라미 각에 대한 변이 5대 큰 삼각형에서 동그라미에 대한 변의 길이 8하고 2니까 전체는 10이 되겠네. 그 다음 작은 삼각형에서 즉 요 네모각에 대한 변의 길이 8대 큰 삼각형에서 여기가 네모각이 있다. 그럼 변의 길이는 5 더하기 x가 되겠다. 맞지? 그래서 80이고 25 더하기 x니까 즉 25 더하기 5x니까 5x는 80에서 25를 빼면 55. 그래서 x는 11 나오겠네요. 자, 미리 쓰는 거는 즉 각을 꼭지각은 꽃표 동그라미 여기는 네모. 그럼 얘가 꽃표 동그라미 여기는 네모겠지. 그래서 이 삼각형에서 즉 꼭지각의 기준으로 즉 네모 변 3대 네모 변 6은 그 다음에 동그라미 변 4대 큰 삼각형의 동그라미 변 x 플러스 3 이렇게 길이를 맞춰서 작성해서 비례식을 만들어 풉니다. 자, 그렇게 해서 풀어주고요. 직각 삼각형의 닮음. 이거 공통각이다. 맞지? 그럼 직각이니까 이 각은 꽃표라고 하자. 그러면 이게 직각이니까 여기도 꽃표가 되겠네. 따라서 ABD와 삼각형 CBE 이런 게 닮음이겠지. 각을 맞춰서 읽어줘야 됩니다. 정확하게는요. 근데 우리는 바로 길이 구하자. BD의 길이를 구하는 거야. 이걸 X로 넣고 그러면 이 삼각형에서 ABD에서 꽃표가 마주보는 길이 X대 꽃표가 마주보는 길이 X대 그럼 이 삼각형에서 꽃표가 마주보는 길이는 15네. 다시 이 삼각형 돌아가서 90도가 마주보는 변의 길이 30대 그 다음에 다시 이 삼각형 돌아가서 90도가 마주보는 길이는 25 따라서 이렇게 계산해주면 25x는 15 곱하기 30 따라서 5로 약분시켜주면 5, 6, 30 또 5로 약분시키면 5, 35 그래서 36 해서 18cm가 나오겠습니다. 자, 닮은 직각 삼각형을 찾아서 비례식을 사용했습니다. 자, 그럼 소공식 5번 뭐 쓰면 되겠니? 자, 왼쪽 제곱은 36원 짧게 4 곱하기 길게 4 플러스 x 처음부터 끝까지 끊어서 하면 안됩니다. 왼쪽은 오른쪽을 할 때는 가운데 것만 왼쪽 오른쪽 끊는 거야. 그러면 4, 9, 36이니까 얘가 9가 돼야 되니까 x는 바로 5 나와 안 나와? 그 다음 얘는 오른쪽 제곱은 이래야 되겠네. 9는 여기서부터 짧게 x 곱하기 길게 5라고 적혀있네. 이미 x는 5분의 9가 되겠네요. 자, 얘는 가운데 제곱은 36은 왼쪽 오른쪽 곱한 거니까 바로 3이 되겠네. 20이랑 곱해서 36 되는 수니까. 자, 그래서 소공식은 공식만 외우고 있으면 답이 바로 풀린다. 맞지? 그래서 요거 계산력 강하기 조단원 핵심 문제 요거 있는데 중단원까지 있죠. 그래서 뭐를 할 거냐? 선생님이 중단원을 새 걸로 복사를 해서 하나 줄 거야. 그거 책 보지 말고 중단원 시험 보듯이 집에서 풀어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시간에 닮은 앞부분 테스트 4등급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별 문제 없으면요. 되겠니?